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 기준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70여 년 만에 국가 차원의 보상이 결정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64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표결 결과 재석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69명, 기권 8명으로 최종 가결됐습니다.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안, 4.3 당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에 대해 1인당 9천만 원을 지급하고 후유 장애인과 수양인은 장애 정도나 구금일수 등을 고려해 9천만 원 이하 범위에서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촌의 직계 비속도 보상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이후 신고된 혼인관계나 신생자 관계를 인정하는 가족관계 특례 조항은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고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 용역이 내년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진정한 명예회복에 실질적인 명예회복 조치를 이루어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다시 여러 가지 보완입법의 내용도 또 남아 있습니다. 4.3 사건이 발생한 지 70여 년 만에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유족들은 아픔을 달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보상입법의 완성은 기나긴 아픔을 마지막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해서 치유하는 작업입니다. 이 치유 작업은 진짜 제주를 위해 새로 시작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화, 인권이 넘어서 정의로운 나라로 가기 위한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해서 정부가 내년 예산에 4.3 관련 보상금 1,810억 원을 편성하면서 내년 3월부터 5년 동안 단계적으로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번 주부터 식당과 카페 등에도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방역 패스가 도입됐는데요. 현장에서는 방역 패스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방역 당국이 전자 출입 명부인 제주 안심 코드에 접종 확인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카페에 들어가 봤습니다. 지난 6일부터 방역 패스가 도입되면서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접종 증명서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방역 패스 이런 거는 혹시 확인 안 하는 것이? 찾아오는데 잠깐 나가면 하니까. 근처의 또 다른 식당도 마찬가지. 자리를 잡고 주문을 할 때까지 접종 여부는 전혀 묻지 않습니다. 빨리 식사하시고 쉬고 싶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것 때문에 이제 소요하다 보면 저희도 이제 음식 나가는 시간이 좀 딜레이 될 수도 있고. 오는 13일부터는 방역 패스를 위반한 업체에는 과태료 150만 원, 손님에게는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방역 당국이 식당과 카페 등을 돌아다니며 과태료 부과를 예고하고 있지만 업체들은 접종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게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영업주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밀리기 시작하면 이제 손님도 많이 오시겠죠? 사실 이거는 좀 말이 많을 것 같다. 제주도는 접종 증명서 확인을 간소화하기 위해 제주 안심 코드에 접종 확인 음성 메시지가 울리는 추가 기능을 넣기로 했습니다. 승인 절차가 끝나면 오는 20일쯤 기능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두 가지 절차를 거치는 이제 번거로움이 있는 건데 이제 제주 안심 코드에 접종 증명 기능을 탑재하면 한 번의 인증으로서 이제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 패스에 대한 찬반 의견과 실효성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다음 주부터는 실제 과태료까지 부과되는데요. 제주 안심코드 기능 강화 등 방역 당국이 다양한 방식을 고심하고 있지만 방역 패스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에서 옛 연인의 아들인 중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광석과 김신남에게 징역 30년과 27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인 살인이어서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지만 유가족들은 형량이 가볍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지난 7월 담벼락을 타고 가정집에 침입한 두 남성. 집안에 있던 중학생 16살 A군은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A군의 어머니와 연인 관계였던 48살 백광석과 46살 김신남을 살인 혐의로 체포한 뒤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연인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백 씨가 후배인 김 씨에게 돈을 주고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지 않았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겼지만 검찰은 두 사람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결국 제주지방법원은 백광석에게 징역 30년을, 김신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집을 여러 차례 찾아와 탐색했고 살해한 뒤 대처 방안까지 협의해 계획적 살인으로 볼 수 있는 데다 두 사람 모두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사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가족들은 어린 중학생을 어른들이 계획적으로 살해한 범행인데도 형량이 가볍다며 아쉬움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들어서도 조금 기분이 안 좋은 상태인데 별 탈 없이 그래도 검찰에서 구형 내려서 사형 내렸으니까 그대로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라 했는데 이거 왔을 때 막상 들어보니까 또 너무 열받아가지고. 양형 기준표가 어떤 국민들의 법 감정이나 현실에 부합하는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드는 점이 있습니다. 당초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유가족 측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제주가 전국에서 범죄와 생활안전 또 화재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올해 지역 안전지수에 따르면 제주는 화재와 범죄, 생활안전 분야에서 가장 위험한 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자살과 교통사고 분야에서도 4등급과 3등급을 각각 받아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지역 안전지수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농촌 마을의 경로당들은 또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어르신들의 추위는 물론 외로움까지 녹여줬던 공간들이 위험해지면서 방역당국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목포 MBC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녀들을 모두 타 지역으로 떠나보낸 지 벌써 수십 년째. 고향에 홀로 남은 81살 박옥순 씨는 요즘 병원 외엔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로당이 문을 닫으면서 보일러도 틀지 않은 찬방에서 말없이 하루를 보냅니다. 이제 사람 많이 모인 데는 조금 위험하잖아. 그랑께는 더 안 가지 돼. 무서워서. 전남의 경로당 9천여 곳이 한꺼번에 문을 닫은 건 지난달 23일. 접종 시기가 빨라 백신 효과가 감소한 고령층의 돌파 감염이 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어 발령된 휴관 행정명령은 경로당뿐 아니라 마을 회관으로도 확대됐고 언제까지일지 기약도 없는 상태. 부녀회와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독거노인의 안부를 묻는 고독사 지킴이단 같은 돌봄 활동이 유일한 안전망입니다. 지금 이제 드셨어요? 네. 아직 왜? 그래도 잡수셔야지. 끈이를 걸리시면 안 돼. 어르신들. 올겨울 한파에 대비해 전라남도가 난방시설을 갖춘 7,500여 곳의 한파 쉼터를 지정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이 경로당과 마을회관. 그런데 사실상 운영이 어렵게 됐습니다. 가뜩이나 또 추운 겨울이 돼서 경로당이 사실 이런 시골은 지역 생활의 중심지인데 경로당 역할을 못하게 돼서 방역과 복지 사이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전라남도는 우선 노인시설 이용을 재개할 수 있도록 고령층의 3차 접종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금요일인 오늘도 예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현재 날이 흐리고 낮은 구름대가 지나고 있는데요. 중산간 이상 지역에는 옅은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압골의 영향으로 서해상에 길게 비구름대가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제주도도 약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주로 아침 출근 시간대 가끔 오겠고요. 제주 산지에는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는데요.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어제와 비슷해서 큰 추위 없는데요. 북부와 남부 지역 12도, 동부 지역은 10도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한낮 기온은 북부와 남부 지역 17도, 서부 지역은 16도가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구름의 양이 많겠고 예년보다 3, 4도 높아서 포근하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비교적 온화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일요일 저녁부터는 북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비와 눈이 섞여 오겠고요. 글피인 다음 주 월요일에는 날이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시는 1988년에 준공된 이도주공 23단지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사업 시행 인가 신청서가 접수돼 관련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도주공 23단지 아파트는 현재 5층 760세대에서 14층 867세대로 규모가 커지는데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면 2023년 8월 착공해 2025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동지역의 묘지에 대해서도 내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제 권리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묘지의 경우 지금까지는 읍면 지역에만 특별조치법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동지역도 가능해지는데 현재 미등기 묘지는 제주시 동지역의 7,300여 곳, 서귀포시의 4,200여 곳 등 모두 11,500여 곳에 이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올해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측정 결과 제주도가 2002년 평가 시행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상위 등급인 2등급을 받았습니다. 제주도 교육청도 종합 청렴도 2등급을 받아 전국에서 유일하게 평가가 시작된 이후 13년 연속 1, 2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JDC와 제주개발공사는 3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실행에 옮길 경우 제주산 수산물 소비가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도의회가 도민과 관광객 25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94%가 원전 오염수 방류를 우려한다고 답했고 특히 모든 응답자가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제주산 수산물 소비를 중단하겠다고 답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제주수자원연구센터가 도내 지하수 관측망을 점검한 결과 한림읍과 한경면 일대에서 지하수 염분 농도를 측정하는 전기 전도도가 민물의 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자원연구센터는 관측망이 해안에서 떨어진 내륙이어서 바닷물 유입 가능성은 낮다며 또 다른 요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원림리와 청수리에서는 미보고 미생물이 처음 발견돼 외부 오염 가능성 등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 1인 가구 비중이 처음 30%를 넘고 40, 50대 1인 가구 비중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인 가구는 8만 2천 가구로 전체의 31.1%를 차지해 처음 30%를 돌파했지만 전국 평균 31.7%보다는 낮았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0.7%로 가장 높았고 40대가 17.7%, 60대 16%, 30대 15.3% 순이었습니다. 특히 40대와 50대 1인 가구 비중은 38.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제주도가 올해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 수준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우수에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촌연맹은 전국 17개 시도별 복지 분야 성과를 비교해 2년 연속 우수 지역으로 제주와 대전을 선정했습니다. 제주는 장애인 복지관 충족 수준과 예산 확보, 관련 조례 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